이번 비디오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디코더 부분을 학습시키는 방법이었고요. 아래는 한 계층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만 학습시키는 방법은 양 포워드, 백워드 방향의 컨텍스트를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 RNN과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인풋에 대해서 컨디션 할 수 없지만 인코더의 경우에는 퓨처라고 하긴 그렇지만 모든 인풋을 한 번에 다 받기 때문에 바이 디렉셔널한 컨텍스트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트레이닝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프리트레이닝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코더는 바이디렉셔널한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한 랭귀지 모델링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기반의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 인풋 센텐스의 일부분을 마스크 토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예측하도록 태스크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I 마스크 토큰 to the 마스크 토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스크로 되어 있는 부분이 went store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는 이 마스크된 부분에만 로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법을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2018년에 처음 나왔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라고 해서 버트라고 이 방법이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 버트라는 알고리즘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버트를 기반으로 성능이 확 올라갔습니다. 특히 NLP 분야에서는 버트를 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스크드 LM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은 한 15, 15% 정도의 워드를 리플레이스 합니다. 그리고 이 리플레이스 인풋 중에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고요. 10%는 랜덤 토큰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I went to the store인데 이 일부분은 마스크로 바꾸고 일부분은 피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대로 냅둡니다. 그대로 냅둠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그대로 있는 부분, unchanged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non-masked word뿐 아니라 이 다른 워드들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된 컨텍스트 워드인지 replace 된 컨텍스트 워드인지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PT와 비슷하게 버트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상관없이 하나의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할 때에도 그 구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프리트레이닝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웨이트의 정말 일부분만 파인 튜닝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인지를 하지 않고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의 일부분이 아니라 웨이트의 대부분이 프리트레인 된 상황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또 들어보면 이제 임베딩을
여러 가지 추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에서 사용했던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블 세그먼트 임베딩이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CLS라고 모든 인풋을 represent하는 CLS 토큰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my dog is cute 하고 이제 다른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 세그먼트 임베딩, 세퍼레이션 임베딩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he likes playing 어쩌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임베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큰 임베딩, 그다음 세그먼트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은 이게 A 문장인지 B 문장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문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 이렇게 세 가지 임베딩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스페셜 토큰, CLS 토큰까지 넣게 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들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들 중에서 전체 인풋 센텐스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들도 있잖아요. 그런 태스크들은 이 CLS 토큰 부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Named Entity Recognition 같은 프로블럼은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엔티티인지 레코그나이즈를 해야겠죠.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한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는 태스크들 뿐만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 대한 태스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토큰을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이제 마스크도 있고 일부분은 마스크를 씌워서 마스크 임베딩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네, CLS를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두 개의 인풋 센텐스들이 네이버인지 아닌지 그래서 네이버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도록 추가적인 태스크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마스크드 된 단어들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replace가 된 단어들이나 그냥 그대로인 단어들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학습을 할 때 두 개의 문장을 넣어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컨텍스트가 맞는 그러니까 네이버링 하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클래시파이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도 같이 수행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할 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플러스 이 두 센텐스가 네이버인지 아닌지까지 하면 이제 이 버트 구조는 이 첫 번째 CLS 토큰 부분에 문장들 전체에 대한 representation을 학습해야 하는 걸 이해하고 그대로 학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트의 경우도 북스 코퍼스라는 데이터셋과 영어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버트 베이스는 퍼플렉시티가 4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버트 베이스는 이제 110 밀리언 파라미터, 12 레이어, 768 히든 사이즈, 12 어텐션 해제를 가지고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은 당연히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다르게 조금씩 모디파이가 돼야겠죠. 그래서 paraphrase detection은 인풋으로 센텐스 A와 B가 들어가고 아웃풋의 CLS 부분에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0과 1을 출력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퀀스 태깅은 이제 텍스트와 패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각 토큰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원래 버트에서는 여기가 마스크가 돼 있으면 이 마스크된 부분을 예측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각각 태그를 이제 뽑아주면 되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문장 전체에 대해서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CLS 부분에 대해서만
이 텍스트가 어떤 클래스인지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루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여러 NLP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텍스트 시뮬러리티, 패러프레이즈, 인퍼런스, 인테일먼트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는데 네, 당시 GPT나 뭐 다른 좋은 모델들보다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GPT랑 버트가 굉장히 경쟁을 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쿼드라는 Question and Answering 데이터셋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뽑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이 사람이 언어를 잘 알면 사실 Question and Answering 태스크는 처음 봐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시퀀스 태깅이라든지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같은 태스크도 처음 한 번 봐도 다 풀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이 언어 모델들도 상관없는 큰 데이터셋에서 언어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끝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잘 하더라 라는 그런 이머전트 비헤이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 데이터셋은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요. What causes precipitation to fall? 이러면 gravity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국어 문제랑 비슷한 거죠. 문단이 주어지고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태스크들을 이제 풀 때 휴먼의 퍼포먼스보다 나중에는 이제 버트라든지 알버트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더 이미 2020년 때만 하더라도 더 정확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실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 버트를 어떻게 파인 튜닝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How many parameters does BERT large have? 라는 퀘스천이 있고 레퍼런스로 이런 문단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네, 학습을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실제 적용을 할 때는 이 퀘스천을 이 세그먼트 A 문장으로 넣어주고 세퍼레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이 B 세그먼트로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클래스 토큰을 항상 맨 앞에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 문장들이 트랜스포머를 통과한 다음에 이 정답이 나오는 스타트 포지션과 이 정답이 나오는 엔드 포인트를 출력을 하는 식으로 이 스쿼드 태스크를 파인 튜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타트 프리딕션을 했을 때 스타트의 점수가 여기 340 밀리언이 뒤에 있는데 이 340에서 스타트의 프리딕션의 프로바빌리티가 가장 높습니다. 이건 아직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즈 하지 않은 건데요. 네, 여기가 일단 가장 높은 점수를 내보내고 그리고 엔드 포지션은 여기 보면 parameters 혹은 million 여기 근방에 이제 prediction score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reference 텍스트에서 정답이 될 만한 부분의 스타트점과 엔드 포지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 question and answering 태스크를 파인 튜닝 합니다. 그러면 이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 될까요? 왜 프리트레인된 인코더를 다른 태스크들에도 쓰면 되지 왜 쓰지 않을까요? 어, 버트나 이제 다른 인코더 기반의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들은 이 오토 리그레시브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처럼 인풋을 받아서 다음 차원, 다음 타임 스텝에 넣어주고 또 인풋, 아웃풋을 인풋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과정을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계열은
텍스트를 처리하거나 클래시파이 하거나 recognize 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다이얼로그를 생성하거나 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태스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트를 확장시킨 당연히 후속 모델들도 2018년 이후로 다양하게 등장하였습니다. 로버타, 스팸버트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로버타 같은 연구에서는 버트를 더 오랫동안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을 안 했습니다. 이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을 하는 게 성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더 길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문제들이 뭐였냐면 이 버트 모델들이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 프리딕션을 할 때 컨트리뷰트 하는 파라미터들의 숫자가 적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언더피팅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미 파라미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 사이즈의 파라미터를 쓸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학습시켰고요. 그리고 스팸 버튼은 이 주변의 단어들을 이렇게 연속된 단어들을 매스킹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태스크를 주면 더 파워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로버타 같은 모델들이 더 좋은 성능을 나중에 더 길게 학습했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를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코더, 디코더를 학습하는 방법은 그냥 트랜스포머 학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코더 학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뭔가 여기 컨텍스트가 주어지고 새로운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인풋이 이제 이 인코더 단에 주어져야 하죠. 그리고 인코더에서는 바이디렉셔널한 컨텍스트를 볼 수 있고 디코더는 랭귀지 모델링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워드를 W1부터 WT까지 넣어주고 그 이후부터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팬 코럽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스팬 코럽션이 뭐냐면 인풋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유니크하게 플레이스 오더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디코더에서 이 부분들을 추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 last week이면 이 for inviting이랑 last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예측하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이랑 비슷한데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역할을 각각 잘 분배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연구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디코더만 쓰는 것보단 좋다. 그리고 스팸 코럽션이 랭귀지 모델링보다 더 잘 되더라 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태스크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파인 튜닝이 잘 되고 동작을 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코더 부분, 디코더 부분만 따로
해서 프리트레인 하는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물론 인코더, 디코더를 같이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그런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렇게 많이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론 얘기를 했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실제로 좀 구현을 해보면서 구체적인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